세상에, 저건 미친 거 아니야? 정말 민망해 죽겠어. 여기 이탈리아 패션쇼에서 중국 전통 의상을 본 관객들이 충격에 휩싸여 욕을 퍼붓고 있는데요. 곧이어 한복을 입은 모델들이 등장하자 다들 환호하며 휴대폰을 꺼내 들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잠깐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벨라 카를로디입니다.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미술대학 패션 디자인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에요. 이탈리아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이어져 온 화려한 역사 덕분에 패션에서도 독보적인 감각을 자랑하는 나라예요. 로마의 고풍스러운 거리, 밀라노의 세련된 패션쇼, 어딜 가도 문화와 예술이 깃든 모습을 볼 수 있죠. 패션에 대한 저의 열정은 부모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물려받은 것 같아요. 아버지는 금융회사에 늘 정장을 입고 다니는 멋진 분이셨고, 어머니는 패션에 민감한 분이셔서 매 계절마다 새로운 옷과 액세서리를 사곤 하셨거든요. 이탈리아는 한국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인데요. 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에서 어머니의 옷을 몰래 꺼내 입어보곤 했어요. 그렇게 어머니의 드레스와 스카프, 아버지의 넥타이를 두르고 거울 앞에 서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두근거리곤 했답니다. 저는 늘 혼자 거울 앞에서 상상했어요. 언젠가는 제가 옷을 직접 디자인해서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멋진 옷을 만들고 무대 위에서 그 옷을 소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그렇게 패션에 대한 꿈을 간직하며 자란 저는 결국 로마에 있는 미술대학에 진학했고, 지금은 패션 디자인과에서 매일같이 공부하며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대학에 오면서 정말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로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유학생들이 모이는 도시이다 보니 각국의 문화를 경험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제 친구들 중에는 중국과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보여주는 각 나라의 전통과 스타일은 정말 독특하고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중국인 유학생 리우는 항상 당당하게 자기 문화를 자랑하곤 했는데 어느 날은 한국이 중국의 모든 것을 따라한다고 말하며 약간은 자격지심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반면 한국인 유학생 수연이는 그런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자신만의 독창적인 패션을 만들어냈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국인 친구와 더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수연이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며 자신이 만든 옷에 자부심을 느끼는 친구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세계 각국의 전통 의상을 선보이는 특별한 패션쇼에 초대받게 되었어요. 매년 개최되고 있는 패션쇼였는데 교수님께서 특별히 패션 디자인과 학생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셨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각국의 전통 의상이 어떤 모습일지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전통 의상이라고 하면 단순히 과거의 스타일을 재현한 옷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시아의 전통 의상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럽의 패션 중심지에서 동양인의 전통 의상을 접한다는 건 흔치 않은 경험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날의 패션쇼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답니다. 모델들을 보며 경악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가슴 뭉클한 감동도 느꼈거든요. 무대에 오른 각국의 모델들은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가 녹아든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어요. 일본의 기모노는 특유의 우아함이 돋보였고 자수와 겹겹이 쌓인 실루엣이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죠. 저는 그걸 보면서 옛 일본의 귀족들이 떠올랐어요. 기모노가 가진 특유의 곡선과 여백의 미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관객들도 기모노의 고유한 선과 무게감에 감탄을 아끼지 않았어요. 모두들 정말 눈을 반짝이며 기모노를 입은 모델을 지켜봤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 모델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밝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두움으로 바뀌고 말았죠. 관객석에서 무엇을 보고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처지게 만들었고 기모노를 입은 모델들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급하게 종종걸음을 하며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관객들은 알 수 없는 찝찝한 기분을 느낀 채 다음으로 중국 전통 의상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저와 친구들을 포함한 모든 관객들은 일제히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진짜 중국 전통이야? 이런 옷을 입고 나온다고? 세상에, 저건 미친 거 아니야? 정말 민망해 죽겠어. 관객들 사이에 실망과 함께 충격 섞인 반응이 이어졌어요. 옆자리에 있던 제 친구 루시아는 실소를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저건 전통이 아니야. 그냥 혼란스럽기만 해. 저 역시 마음속으로 동감했어요. 관객석 여기저기서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어요. 마치 사람들이 입을 모아 불편한 무언가를 본 듯한 반응이었어요.
무대에 선 중국 모델들은 현대적인 재해석을 가미한 전통 의상을 입고 나왔는데 솔직히 전통이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색감은 과하게 화려했고 특히 가운데 모델은 얼핏 보면 옷을 입지 않았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민망한 디자인의 옷을 입고 있었죠. 모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매우 진지했지만 저는 실소가 나오는 걸 겨우 참았답니다. 걸어 나올 때마다 옷이 어색하게 흔들리면서 민망함이 부각됐거든요. 관객들 사이에선 낮은 목소리로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리우는 뭔가 잘못됐다며 얼굴을 붉혔고 눈만 이리저리 굴리면서 주변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요. 많이 창피했는지 자리에 앉아서 머리도 못 들고 얼른 다음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한편 수연이는 그런 리우를 보며 가볍게 미소 짓고는 작품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평소에도 늘 조용히 자신의 작품에 집중하곤 했어요. 패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아와 개성을 표현하는 매체라고 말하던 멋진 친구였죠. 무대 위의 중국 의상은 그런 패션의 본질보다는 보여주기식 화려함에 치중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중국 모델의 무대가 지나가고 나서도 관객들은 여운을 가시지 못한 채 속삭였어요. 이후 몇 나라의 전통 의상이 이어졌지만 처음 기모노를 봤을 때처럼 감탄하는 분위기는 없었고 다소 지루함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의 전통 의상들은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어요. 대부분 평범한 디자인에 다소 무거운 색감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처음 몇 벌을 보고 난 후엔 다들 지루해하고 있었죠. 가끔 등 뒤에 날개를 달고 나온다던가 옷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스꽝스러운 의상이 등장했을 때만 흥미롭게 지켜보곤 했어요. 관객들은 웅성거리거나 슬슬 휴대폰을 꺼내 들고 집중력이 떨어져가는 분위기였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전통의상 패션쇼라고 해서 무언가 색다른 경험이 될 거라 기대했는데 점점 특별할 것 없는 옷들이 반복되면서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다양한 문화와 역사가 담긴 의상들이지만 어쩐지 관객들의 반응은 점점 시들해졌어요. 그러다 드디어 마지막 차례가 왔습니다. 이번엔 무대가 준비되는 동안 긴장감이 조금씩 감돌았어요. 모든 조명이 무대 중앙에 집중되고 잔잔한 음악이 깔리면서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죠. 무대에 오른 마지막 모델은 바로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모델들이 한복을 입고 천천히 걸어 나오기 시작했을 때 무대가 환해지며 고운 빛이 퍼졌어요. 한복 특유의 자연스럽게 흐르는 선과 은은한 색감이 보는 사람들에게 정말 독특한 감동을 주더라고요. 조용히 감상하던 관객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 하나둘씩 휴대폰을 꺼내들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건 정말 아름답다. 색감이 정말 예술적이야.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복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우아했고 오히려 미묘한 곡선과 절제된 색조가 깊은 인상을 남겼죠. 저 역시 그 자리에서 한복의 매력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한복 특유의 은은한 색상이 참 아름다웠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치마의 곡선과 상의의 부드러운 선이 너무도 조화로웠거든요. 관객들은 너도 나도 휴대폰을 꺼내어 사진을 찍으며 한복이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을 남기려고 애썼어요. 앞서 봤던 여러 나라의 의상들이 나름의 멋이 있었지만 한복이 주는 깊이와 우아함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한국 유학생 친구가 종종 이야기하던 조화와 균형의 미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어요. 한복을 입은 모델들이 무대의 끝에 다다랐을 때 저희는 다시 한번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앞서 다른 모델들이 당당한 걸음과 함께 가볍게 목례만 하고 들어갔던 반면에 한복을 입은 한 남성이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남성의 행동에 한참 어리둥절했고 관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저렇게 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주인공인 무대에서 관객들을 향해 저렇게 예의 바르게 행동한 한국인 모델의 모습은 모든 관객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패션쇼가 끝난 후 관객들 사이에서는 한복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어요. 일부 사람들은 한국의 전통 의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고 서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한복의 색감과 선에 대해 이야기했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무대를 떠나면서도 한복의 여운이 남아있었죠. 유럽 중심의 패션에 익숙해 있던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깊은 인상을 남길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날 무대에서 본 한복의 매끄러운 선과 자연스러운 색조는 지금까지 보아온 그 어떤 패션과도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문득 학교에서 수연이와 함께 공부하면서도 그녀가 이야기하는 한복에 대한 애정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떠올랐어요. 수연이는 한복의 자태와 전통적인 미가 자신의 작품과 삶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었죠.
저는 당시에는 그저 흥미롭게만 들었는데 이번 패션쇼를 통해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복의 미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세심하게 계산된 균형과 조화가 만들어낸 고유의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때 저는 수연이에게 말했어요. 네가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던 한복을 드디어 봤어. 처음엔 그냥 전통 의상이라 길고 단순할 줄 알았는데 정말 독특했어. 선이 너무 부드럽게 흘러내리더라. 색감도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은은하게 빛나는 느낌이었어.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진짜 아름다웠어. 넌 한국인이라 이런 멋진 문화를 가까이 느낄 수 있겠구나. 정말 부러워. 주변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저처럼 한복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한복을 단순히 옷으로만 봐선 안 될 것 같아. 한복은 마치 예술 작품 같거든. 난 이번 방학 때 한국에 가서 직접 한복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고 싶어. 나도 마지막 장면에선 정말 감동받았어. 이런 패션쇼는 처음이야. 우리는 한복에 대한 여운을 가득 안고 서로 한마음이 되었어요. 저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은 수연이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한복이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복은 한국 문화의 한 부분이야.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한국의 미학이 담겨 있지. 그리고 한국인의 삶의 여유와 겸손을 반영하고 있어.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선과 색을 통해 조화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야. 그런 면에서 한복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과 하나 되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느낌이랄까? 수연이의 설명은 한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주었어요. 어쩌면 저는 그동안 너무 이탈리아나 유럽 패션에만 익숙해져서 다른 나라의 전통 의상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화가 끝난 뒤 저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도서관에 가서 한국의 패션과 전통 의상에 대한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알게 된 사실들은 마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패션의 역사와 한복이 담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너무도 깊고 다채로웠어요. 책에 따르면 한복은 그 자체로 겸손과 품위를 담아내는 옷이라고 해요. 한복의 디자인은 편안하면서도 몸에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되어 있어서 입는 사람의 개성을 더욱 돋보이게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각 부분의 디자인에도 의미가 있었어요. 저고리의 길이와 고름의 위치는 모두 일정한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었고 치마의 폭과 주름은 움직일 때마다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리며 우아함을 자아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복이 단순히 예쁘게 보이기 위해 만들어진 옷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한복의 색감과 형태는 한국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존중 그리고 삶에 대한 철학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한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방색, 즉 5가지 색은 자연과의 조화와 우주를 상징하며 각각 청, 적, 황, 백, 흑의 색깔로 구성되죠. 이 색들은 옷에 담겨 있는 사람과 자연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상징이기도 했어요. 이것을 알게 된 순간 저는 한복이 단순한 전통 의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도 볼 수 있을 만큼 깊은 의미와 철학을 담고 있었죠.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옷이었던 거예요. 또한 책에는 한복의 실용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었어요. 한복은 한국의 계절과 기후에 맞게 설계된 옷이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해요. 헐렁한 소매와 넓은 치마폭은 공기를 자연스럽게 순환시켜 체온을 유지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었죠. 이런 점도 한복이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옷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지혜가 담겨 있는 옷이라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 이렇게 한국의 한복에 대해 공부할수록 그날 패션쇼에서 한복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준 이유가 점점 더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외형적으로 예쁜 옷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한국 사람들의 생활과 정신이 녹아든 문화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었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 문득 수연이가 평소에도 패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떠올랐어요. 수연이는 다른 학생들처럼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지만 그녀의 작품은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고요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곤 했죠. 어떤 색을 쓰는지, 옷의 실루엣은 어떻게 만들지 같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화롭고 신중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복에 대해 깊이 알게 된 저는 자연스럽게 수연이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녀는 제가 한복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무척 기뻐하며 한국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수연이는 저를 한국의 전통을 주제로 한 작은 전시회에 초대했어요. 이번에는 학교에서 열리는 행사였는데
한국의 전통 의상뿐 아니라 공예품과 도자기 등 다양한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전시회에서 저는 한복뿐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전통 문화를 더욱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한국 공예품들은 세밀하고 정교하며 단순한 장식품이 아닌 실용성과 미적 감각을 모두 갖춘 작품들이었어요. 모든 물건이 기능적이면서도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도자기 작품들이 인상 깊었어요. 도자기의 색감은 부드럽고 절제되어 있었으며 전통적인 한국의 미감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도자기 표면에 담긴 자연스러운 곡선과 은은한 색채는 마치 한복의 선과 색을 닮아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전시회를 둘러보며 저는 자연스럽게 한복과 다른 전통 예술이 공유하는 미학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전통은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데 한복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공예와 도자기에서도 이런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었죠. 모든 것이 과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아름다워 보이는 바로 그 균형이 한국 문화의 핵심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전시가 끝나갈 무렵 그 친구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언젠가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한복을 직접 입어보는 것도 좋을 거야. 입는 순간 한복의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저는 그 말에 흥미가 생겨 직접 한복을 입고 그 우아한 선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가 설명하던 한복의 여유 있는 미가 어떤 느낌일지 더욱 궁금해졌거든요. 그 친구의 말처럼 한복은 입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옷이었어요. 마치 그 옷을 입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연스레 고요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날 전시회에서 본 여러 작품들을 통해 한국의 미학을 경험하면서 저는 한복이 입는 사람의 내면까지 담아내는 특별한 오심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한복이 주는 이 조화와 균형 그리고 편안한 아름다움이야말로 제가 앞으로 패션 디자인에서 추구하고 싶은 가치가 아닐까 하고요. 전시회 이후로 제 마음속에선 한 가지 결심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탈리아 패션의 중심지에서 공부하면서 늘 개성과 혁신을 중요하게 배워왔지만 한국의 한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중시하는 디자인 그리고 입는 사람에게 편안함과 품위를 부여하는 패션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죠. 이후로는 제 작품에도 한복의 정신을 녹여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복의 곡선미와 여백의 미를 현대적인 디자인에 반영하여 조금 더 우아하고 조화로운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학기 말 프로젝트에서는 한복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을 주제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한복의 곡선과 여유로움을 제 작품에 담아내려고 노력했어요. 한복이 가진 은은한 색감, 자연스러운 곡선, 과하지 않은 장식들을 제 디자인에 녹여내면서 디자인이 주는 고요한 아름다움을 강조하려 했죠. 그런 작품을 만들면서 한복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감동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감동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마침내 제 작품이 완성되었고 발표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제 심장은 다른 프로젝트 때보다도 유난히 떨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유럽 스타일의 가치관을 바꾸고 한복에 담긴 새로운 가치관을 담아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였으니까요. 저는 교수님과 친구들 앞에서 작품을 설명하며 한복에서 얻은 영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멋진 디자인이 아니라 저에게 한복이 가르쳐준 내면의 아름다움과 조화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작품을 바라봤고 제게도 그 순간이 무척 뜻깊게 느껴졌어요. 그 와중에 중국인 유학생 리우는 따분한 듯 제 발표를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저는 더 당당하게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옷에는 각자의 개성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멋만 강조하며 아름다운 옷으로 디자인하기보다는 입는 사람으로 하여금 태도와 마음가짐도 바르게 느낄 수 있도록 실용성도 겸해서 디자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복에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거에 입기 불편했던 부분들을 개선해서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새로 디자인해 본 한복을 꺼내서 보여주었고 교수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친구들은 박수를 쳐주었고 처음 발표할 때 떨렸던 심장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패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패션은 단순히 개성과 유행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와 정신 그리고 입는 사람의 내면을 반영할 수 있는 예술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한복을 통해 조화와 균형을 중요시하는 한국의 미학을 배울 수 있었고 그것이 제 디자인에 새로운 깊이를 더해주었죠.
발표 후 교수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벨라 학생, 패션 디자이너로서 문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작품에 반영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전통에서 이렇게 깊은 영감을 받아 디자인에 녹여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한복 덕분에 앞으로 제가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이 잡혔음을 실감했거든요. 이제 제 꿈은 단순히 멋진 옷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게 된 다양한 문화의 아름다움을 패션을 통해 표현하고 사람들에게도 그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큰 목표가 생긴 거죠. 앞으로 저는 더 많은 문화와 스타일을 배우고 그것들을 조화롭게 반영한 패션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어요. 한복을 만나고 친구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게 된 이 경험은 제 삶과 커리어에 있어서도 소중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방학 때 친구들과 한국에 가서 다양한 명소를 구경하며 한국의 전통 문화를 경험하고 맛집도 방문할 계획이에요. 혹시 추천할 만한 곳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사연 잘 보셨나요? 이탈리아에서 로마미술대학 패션 디자인과에 재학 중인 벨라 카를로디 씨의 아름다운 사연이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해외 감동 사연을 읽어드리는 땡큐 코리아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